우리는 동네에서 장사를 비교적 많이 시작을 하죠. 월세가 예를 들자면 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 정도. 월세로 동네냐 아니냐를 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번화가와 비교해서 월세는 저렴한 편이에요. 동네 장사가. 고정비의 장점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동인구, 배후 세대, 늘 우리의 어떤 고민이 되는 거죠. 동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동네 장사라는 건 이런 상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 있을지가 판가름이 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특히나 동네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고 장사를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자주 했었는데 많이들 놓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반박조차 되지 않는 거이기 때문에 혹시나 반박하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선 우리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동네 장사에서 중요한 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건 바로 로컬 미진입 콘셉트 발굴이에요. 좀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요. 컨셉은 아시죠? 컨셉. 식당에서의 컨셉. 특히나 메뉴 컨셉이라고 하면 매장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과 아이덴티티를 담은 메뉴 구성 전략이라는 걸 뜻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타겟 고객, 지역 특성,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가게만의 어느 정도는 차별화된 테마와 스토리를 담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로컬 미진입이라는 건 특정 지역 있죠. 특정 상권 그런 곳에 아직 진출하지 않았거나 흔히 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메뉴를 말하는 거예요. 외식업에서는 이 동네 손님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컨셉 어떤 그런 콘셉트의 음식이나 테마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동네에서 식당을 차릴 때 보면 누가 봐도 다 뻔한 메뉴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좋아요. 거기까지 너무 좋죠. 대중성 있는 음식을 제공을 해야 우리가 범용성, 타겟 고객이 좀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메뉴 구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돈가스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잖아요. 해장국 2번도 먹을 수 있잖아요. 순대국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로컬 미진입 콘셉트 발굴이라는 건 그런 대중성 있는 메뉴는 그대로 둔 채 그러니까 어떤 중심축이 되는 그 메뉴 구성은 그대로 둔 채 우리가 이런 걸로 창업을 해도 되고 운영을 해도 좋은데 우리 매장만의 스토리를 거기에다가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메뉴를 새로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동네 장사에서는 아주 필수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돈가스를 그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 쉽게. 돈가스 가게를 어느 한 동네에 차린다고 하면은 이미 그 동네에 돈가스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돈가스 가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곳에다가 돈가스로 진입을 한다는 게 기존에 이미 해당 매장들의 돈가스에 길들여진 그 동네 사람들의 입맛을 내가 사로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죠. 아무리 맛있는 돈가스를 가져다 주더라도 손님들은 선회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 매장에 한번 와봐도 익숙해진 맛의 돈가스를 더 찾으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맛도 맛이지만 기존의 매장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동선이라든지 입지라든지 또 주인분, 그 다른 매장의 사장님과의 어떤 관계,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엄청 단골과 사장님의 그런 관계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약간 익숙해진 그런 관계, 친하게 지내진 않지만 그냥 익숙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돈가스로 우리가 다시 또 승부를 본다? 그런 메뉴에서 로컬 미진입 콘셉트 발굴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장만 만들 수 있는 돈가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어디 잘 나가는, 유행하는, 인터넷에 이미 검색해서 최신 유행하고 있는 그런 돈가스, 그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매장만의 이야기를 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스토리. 즉 따라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따라하지 못하는 걸 만든다는 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요즘은 기술이 거의 다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알아보면 다 따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느 동네에 돈가스 가게가 3군데나 있어요. 다들 오래돼서 손님들도 익숙해요. 그 돈가스 가게들의 각각 매장의 단골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돈가스 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돈가스를 팔면은 사람들이 한 번 오고 안 오겠죠? 이미 익숙해진 맛이 있으니까, 거기에 길들여졌으니까 혀가, 생각이, 눈이, 느낌이,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게만의 돈가스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번 약속 저온 숙성 돈가스라고 만든다고 칠게요. 여기에는 스토리가 들어가겠죠? 이름에서조차 스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저희 가게 돈가스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고기 한 점 한 점을 30번 이상 망치로 두들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기의 결을 부드럽게 풀고 튀긴 뒤에도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유지됩니다. 저온에서 5시간 이상 끓인 소스는 한층 더 돈가스의 맛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짧지만 강력한 예시를 든 어떤 그런 스토리가 생겨나게 되면, 이름에서조차 스토리를 풀면 그게 바로 로컬 미진입 콘셉트 발굴이 되는 거예요. 메뉴판에다가 30번 망치질 스토리, 그리고 저온에서 끓여내는 소스, 5시간 이상 끓여내는 소스, 이런 사진들을 놓고 SNS에 당연히 이런 스토리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30번 두드리고 5시간 이상 저온 숙성해서 끓이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장선상에서 30번 두드림을 약속한다는 그런 문구도 서빙할 때 멘트를 한다거나 명함지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음식과 같이 내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로컬 미진입 콘셉트 발굴. 시장은 맛있어서 손님들이 찾는 게 아니라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머무른다, 찾는다 라는 그런 말이 완벽히 잘 활용되는 게 사실 동네 장사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장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동네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네 장사에서 중요한 거, 많이 간과하시고 놓치는 건 바로 스몰 서비스 설계입니다. 동네는 번화가에 비해서 직원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구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스몰 서비스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동네 장사라는 건 직원이 10명씩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직원이 많아봐야 4명, 5명, 보통은 한두 명, 그리고 알바 한두 명으로 구성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자, 여기에서의 핵심이 바로 스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동네 장사는 큰 매장들처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매뉴얼이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많이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매뉴얼을 만들어라, 좋은 시스템을 갖춰라,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 이거 하나는 지켜줘야 되는데요. 바로 스몰링 설계예요. 스몰링 설계는 매뉴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체크리스트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체크리스트로 대부분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픈 준비 체크리스트, 마감 체크리스트, 응대 체크리스트,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필수적인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응대 체크리스트에 이런 항목들이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 멘트, 메뉴 추천 멘트, 그리고 메뉴 설명 멘트, 또 서빙 시에 주문 확인 멘트, 식사 중에 한번 불편한 거 없는지 여쭤보는 멘트, 또 퇴장할 때 멘트. 사실 이런 것들이 동네 장사에서 우리 매장만 운영을 하고 있다면 확실히 시스템화된 운영이 가능하고 직원들의 퀄리티가 한층 높아져요. 동네에서는 이런 걸 잘 활용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대충 대강 사장님이 그냥 교육도 대충 체크리스트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그때그때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네 장사의 경쟁력은 입지보다는 일관된 서비스 경험에서 나온다. 이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정확히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스몰 서비스 설계라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로 일부를 좀
만들 수 있어요. 일부분 체크리스트로 만들 수는 있는데 보통은 동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준비까지는 하지 않다 보니까 메뉴 설명을 하는 데에도 버벅입니다. 보통은 하질 않죠. 사장님 스스로도 메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알바도 역시나 메뉴 설명은 전혀 하질 않고 할 생각도 없고 하라고 해도 잘 못하고 버벅입니다.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체크리스트, 멘트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요. 또 이 설명이 힘들다면 글로나마 좀 표현을 해가지고 뭐 메뉴라든지 아니면 메뉴 주문할 때 좀 그게 좀 제공이 되면 좋은데 그것조차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 안 되어 있죠. 가격은 동네 가격의 어떤 메뉴 구성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차용을 해야겠지만 메뉴 설명이 거기다가 더해지면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운영의 스몰 디테일이 결국은 동네 장사의 어떤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는 셈이에요. 자, 세 번째 동네 장사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고 간과하고 있는 건 바로 생활권 밀착 마케팅입니다. 동네 장사는 시작하고 나서 마케팅을 고민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시작 요이 땅 하고 나서 그 뒤에부터 생각을 합니다. 오픈하고 나서. 그리고 초반 한두 달은 손님이 그래도 제법 들어오다 보니까 동네면 오픈빨이 조금 더 있거든요.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마케팅을 쉬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손님이 조금씩 떨어질 때쯤이면 마케팅 해야 되나? 좀 약간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늦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권 밀착 마케팅이 아니라 엉뚱한 걸 대부분 많이 합니다. 플레이스에 돈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거죠. 생활권 밀착 마케팅은 플레이스 마케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오히려 플레이스는 기본만 세팅을 해둔 채 다른 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게 반경 500m 안에 있는 손님들을 어떻게 단골로 만들 것인지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게 주변 상권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거겠죠. 특성을 모른 채 마케팅을 하면 안 되니까. 자, 한 번 온 손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전략,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님의 잠재적 가치는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 우리 매장에 50번, 100번도 더 올 수 있는 손님이니까 우리는 생활권 밀착 마케팅을 반드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마케팅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락인 전략과도 좀 흡사한데요. 락인이 한 번 온 손님을 꽉 잠궈서 우리 매장을 좀 특별히 기억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스킨십을 막 하면서 우리 매장을 그 손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게 만드는 전략, 이게 락인 전략인데요. 생활권 밀착 마케팅은 좀 더 진합니다. 좀 더 농도가 깊어요. 예를 들면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배 한 조각을 우리가 딱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트 갔다가 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다. 이거 뭐 어디 나주에서 나온 배더라 이러면서 드리면 이게 그냥 생활권 밀착 마케팅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단감을 좀 썰어가지고 하나 주면서 우리 마당에 있는 단감나무에서 따온 건데 오늘 아침에 따온 건데 맛보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생활권 밀착 마케팅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내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동네 장사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매장, 즉 작은 브랜드의 본질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마케팅도 이런 기억의 요소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고 싶은 가게. 이 다시 가고 싶은 가게라는 건 기억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동네 장사의 성패는 화려한 어떤 마케팅이나 대단한 인테리어, 또 고급 메뉴에 달려있거나 막 중요한 어떤 시스템을 짜가지고 매뉴얼화 해가지고 진짜 막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정성과 진심을 담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에이 또 그 소리야, 또 뻔해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만의 이야기를 가진 어떤 그런 메뉴, 일관된 스몰 서비스, 그리고 작은 정성에서 나오는 기억, 이게 동네 장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드물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로컬, 미진입, 콘셉트 발굴, 이걸로 우리 가게만의 이유를 먼저 만들고 스몰 서비스 설계로 퀄리티를 높이고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권 밀착 마케팅으로 기억에 남게끔 손님 한 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농도 깊은 마케팅을 한다면 동네에서 적어도 상위권 매장에
속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안 됩니다. 손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맛이 좋아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감동을 받아야 다시 오고 편안함을 느껴야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은 아주 작고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브랜드의 본질은 시스템보다는 기억이다. 뭐가? 동네 브랜드의 본질, 동네 장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플레이스 세팅, 광고비 투자 이런 게 아니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 결국 재방문을 부르고 매출을 지탱하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의 손님을 진심으로 진짜 대했다면 그 손님이 보름 안에 2명의 손님을 데리고 온다는 그런 법칙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천천히 쌓이는 손님이 우리 매장을 오랫동안 버텨내게 만들고 그 과정이 결국 우리가 매일 말하는 그런 어떤 브랜딩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브랜딩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자, 다들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 누르셨나요? 보답은 제가 좋아요로 늘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오늘도 많이 파시고 건프로 다음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들어갈게요.